오빠,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 거 맞지? 아버지, 정말 노망 나신 거 아니야?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세요. 10살 이상 차이 나는 요양보호사랑 재혼이요? 제정신이세요?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아비한테 관심 없는 너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남은 인생 즐기고 싶다. 자식들이 하나같이 돈.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동안 아버지한테 자식 노릇 똑바로 하지도 않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식들이 집을 나가자.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길게 남았습니다. 강남수는 한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거실이 순식간에 비어 보였습니다. 강남수는 허리를 펴려다 다시 등을 굽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강남수의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거겠지? 슬픈 표정의 강남수 옆에는 박미경이 앉아 위로하듯 남수의 손을 툭툭 쳤습니다.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이었습니다. 강남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박미경이 정리해둔 약봉지와 달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달력의 날짜에는 작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강남수의 생일이었습니다. 강남수는 한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린 뒤 급하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왜요? 강남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민철아 오늘. 아니다. 혹시 오늘 바쁘니? 전화기 너머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이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해야 할 회사 일이 많아서요. 강남수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통화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나중에 라는 단어가 강남수의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강남수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조금 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다은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아, 그래 알았다. 강남수는 통화가 끊긴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남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바닥을 바라보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남수는 시장 바닥에서 옷장사를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젊은 아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매를 생각하며 악착같이 일해 원단 가게를 차렸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질까? 어린 남매에게 부족하지 않게 뒷바라지하며 밤낮으로 일하고 아이를 키우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남수는 그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더 했어야 했나? 그날 이후 강남수는 웃음도 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벽시계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수의 하루는 박미경의 밝은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은 50대 중반의 요양보호사로 강남수를 1년 넘게 돌봐준 사람이었습니다. 박미경은 강남수의 집에 출근해 선식음료나 따뜻하게 끓인 누룽지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수의 혈압약과 영양제를 챙겨주고 날씨를 봐서 집 근처 산책길 걷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남수와 미경은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옥수수 파는 것을 남수가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옥수수 좋아하시니까 좀 사갈까요? 강남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제 뜯어먹기 힘들어. 미경은 잠깐 웃더니 옥수수를 몇 개 골라 담았습니다. 그럼 알맹이만 드시면 되죠. 제가 해드릴게요.
강남수는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은 정말 성가신 걸 귀찮아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수의 집에 도착하자 미경은 곧장 주방으로 갔습니다. 옥수수를 찌는 김이 주방에 퍼졌습니다. 잠시 뒤 미경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쟁반 위 그릇에는 옥수수 알맹이만 담겨 있었고 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남수가 쟁반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건 또 뭐가 있나? 미경은 다정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뜯어먹기 힘드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드시면 돼요. 강남수는 달콤한 맛이 밴 옥수수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경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경은 화면을 보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수정아. 미경은 전화를 든 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퇴근할 거야. 뭐 먹고 싶냐고. 엄마는 괜찮아.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래. 오늘은 엄마 먹고 싶은 거 먹자고. 그럼 매콤한 아구찜 먹을까? 우리 딸이 최고네. 그래, 이따 봐. 미경은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강남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자네 딸 수정이는 전화도 자주 하고. 부럽네.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부러워 마세요. 요즘은 수정이 취업 준비 때문에 마음이 더 쓰여요. 아버님은 자식들 다 키우셨잖아요. 강남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가? 아무튼 오늘은 일찍 가봐. 딸이랑 오붓하게 저녁 먹게나. 미경은 앞치마를 벗어 걸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식탁에 차려놓았으니 밥솥에 밥만 떠서 드시면 돼요.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세요. 미경은 부엌을 정리한 뒤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강남수는 옥수수 알맹이를 수저로 뜨며 아주 옅게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미경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은 어릴 때 엄마를 먼저 잃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버지가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놓고 나가던 아버지의 뒷모습. 늦은 밤까지 일하시고 퇴근길에 사다 주시던 샌베이 과자. 그렇게 미경의 아버지는 늘 바빴고 그래서 더 말 수가 없었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딸을 챙겨주는 거란 걸. 미경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하루가 숨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상하게도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멀어졌습니다. 갈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갈 틈이 없다는 핑계를 매번 붙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음에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미경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잠깐 울리다 꺼진 화면을 보며 금방 다시 하시겠지라고 생각했고 그 뒤로는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전화 한 번을 하는 데에도 오래 망설였다는 걸. 미경은 발걸음을 멈추고 길가의 가로등 아래에서 숨을 한 번 고르듯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지만 그 감정을 누르듯 가방끈을 다시 고쳐쥐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예쁜 딸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미경은 바로 받았습니다. 응, 수정아. 그래, 엄마 지금 가. 전화를 끊고 미경은 조금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남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미경은 왜인지 강남수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미경이 딸과 아구찜을 먹으러 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강남수는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제 저녁은 잘 드셨어요? 약은 챙겨 드셨고요. 강남수는 한참 대답이 없다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 씨 어제 딸내미랑 아구찜 맛있게 먹었나? 미경은 잠깐 멈칫했다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구의 살도 많은데 짜지 않아 맛있더라고요. 그 집 포장도 된다니 아버님도 나중에 아드님, 따님 오면 같이 드셔보세요. 별미예요. 강남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와. 그놈들은 안 와. 며칠 전 내 생일이었는데 내 생일도 까먹었는지 연락도 없었어. 미경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강남수를 바라봤습니다. 강남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휴, 아버님, 자녀분들이 바빠서 그럴 거예요. 마음은 안 그렇겠죠. 강남수는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입엔 밥알이 모래알 같은데 그놈들은 내가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묻지도 않아.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강남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미경 씨, 나 좀 도와주게. 나 이러다 혼자 외롭게 죽을 것 같아. 자식놈들 얼굴 한번 보는 게 평생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들어. 미경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아버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자식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에요. 저도 그런 일은 못해요. 강남수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가 떨리는 손으로 미경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대못이라도 박아야 그놈들 얼굴을 볼 것 아닌가. 욕을 먹어도 좋고 노망났다는 소리를 들어도 좋아. 강남수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냥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니 내 새끼들 얼굴을 보고 싶네. 늙은이의 욕심인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자식들이랑 얼굴 보며 밥 먹고 싶은데 미경 씨가 도와주면 안 될까? 미경은 붙잡힌 손을 바라보다가 강남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 어딘가에서 오래전 먼저 떠난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미경이 망설이듯 입술이 몇 번이나 열렸다 닫혔고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연극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둘의 연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한낮, 거실에는 TV 소리 대신 낮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강남수와 미경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해봐요. 강남수는 순간 몸을 뒤로 살짝 물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먹을게, 자기. 말이 끝나자마자 미경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휴, 어렵네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강남수도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 나 이거 참 노력을 해야겠지?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겠죠. 미경이 사과 한 조각을 그릇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자기라고만 하지 말고 끝을 좀 올려보세요. 자기야, 이렇게요. 강남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기야? 아이고, 내 입이 삐뚤어지는 것 같아. 아무리 연기라도 이건 못하겠네. 미경은 웃음을 참고 다시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믿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자, 연습. 자기야, 사과 깎아주세요. 강남수는 입을 달싹이다가 더듬듯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러고는 끝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으, 못하겠네. 박미경이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 딱 끊겨요. 호칭도 바꿔봐요. 미경 씨 말고요. 강남수는 습관처럼 바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경 씨?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 남 같아요. 강남수는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박 여사님? 박 선생? 아니면 여봐라? 미경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바라는 아니고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다시 웃음을 흘렸습니다.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강남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걸 준비했어. 미경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남수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미경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수의 손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손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강남수는 가방을 미경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미경 씨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내 작은 성의 표시야. 미경은 바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공짜로 일하나요? 저도 일하는 거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강남수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1년 넘게 날 돌봐줬잖아. 이 정도는 성의 표시지. 그리고 내 자식들을 속여야 하잖아. 그러려면 자네가 이건 받아야 해. 미경은 가방과 강남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강남수는 그 말에 다시 웃었습니다. 나도 어렵다. 그래도 미경 씨가 도와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야. 거실에는 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강남수가 요양보호사와 새 인생을 살겠다고 선포하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철의 집 거실에는 민철 부부와 민정 부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어른들의 사정도 모른 채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버지가 요양보호사랑 눈이 맞았다는 게 말이 돼? 아버지 단단히 미친 거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 그 여자가 먼저 꼬리쳤어. 1년 넘게 일하면서 아버지 주머니 사정을 모를 리 없잖아. 민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이상하지. 그 요양보호사, 아버지 잘 모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밑작업인가 싶어. 이어 민철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는 계산 없이 들어온 게 아니야.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 나이 드시고 판단이 예전만 못하시겠지. 이러다가 그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민철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안 돼. 그 여자, 분명 아빠 재산 노린 거야. 간병 핑계로 돈 많은 노인들 꼬시는 여자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있던 민정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두 분이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 않아요? 외롭다 보니. 거실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정은 나무라듯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간병하는 아줌마라고. 나이 차이도 20살이 넘어. 그때 민철의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저는 다른 게 더 걱정돼요. 혹시 아버님 치매 초기 아니실까요? 사람 성격이 갑자기 변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민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치매요? 민철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주변에서 잘 챙기지 않으면 더 위험하고요. 민정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치매일 수도 있는 노인을 노린 거라면 그건 정말 악질이네. 민철이 단호하게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정리하자. 아버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걸 알고 그 여자가 접근했을 가능성이 커. 지금은 아버지가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고, 민철이 초조한 듯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집에 자주 가봐야 할 것 같아. 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집에? 그래, 아빠 집에. 번갈아 가면서.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너무 아빠한테 무신경하긴 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아빠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다 확인하자. 이번 주부터 내가 갈게.
너는 다음 주에 가. 민정도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자식들의 방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날, 강남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가족 단톡방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강남수는 잠깐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조만간 우리 집으로 올 것 같아. 이 작전이 먹히긴 먹히나 봐.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확실하게 해둘까요? 메시지 프로필 사진 바꿔요. 말보다 사진이 빨라요. 강남수는 바로 일어섰습니다. 머뭇거리는 기색은 없었지만 괜히 헛기침이 한 번 나왔습니다. 좋아. 근데 손녀 손자 사진만 찍어봤지. 내 사진은. 미경이 웃었습니다. 몇 장 같이 찍어봐요. 미경이 남수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켰습니다. 로션이라도 발라야 하나? 강남수가 민망해하며 말하자 미경이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버님 표정이 너무 뻣뻣해요. 남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쩌지? 너무 긴장돼. 웃어보세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찰칵. 둘은 동시에 화면을 봤습니다. 강남수는 잠깐 멈췄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버님, 이건? 미경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눈빛이 꼭 소 때려 잡을 것 같아요. 강남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산적같이 나왔네. 미경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다시 찍을게요. 하나, 둘, 산적. 찰칵. 미경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진 괜찮네요. 자연스럽고. 남수도 조용히 한 번 더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애들이 정말 넘어가겠네. 그렇게 둘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찍은 사진을 강남수의 단톡방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민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민철은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대체 뭐야? 집에 있던 민정도 아버지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고는 민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사진 봤어? 안 되겠어. 날짜 정해서 어서 가자. 그날은 평일이었습니다. 민철은 회사에 연차를 냈고 민정은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춰 두 사람은 예고 없이 강남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신문지가 넓게 깔려 있고 한우라고 적힌 소고기 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남수는 식탁에 앉아 소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된장찌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연락도 없이 왔어요? 지금 점심 먹으려고 하던 참이에요. 강남수가 말했습니다. 잘 왔다. 같이 먹자. 민정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박미경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갑자기 입맛이 없어요. 강남수는 민철과 민정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식탁에 앉아 소고기를 불판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소파에 앉아 기다려. 자기, 어서 앉아요. 그 말을 들은 박미경이 된장찌개를 들고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강남수가 된장찌개에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아, 이거 맛있네. 된장이 좋다. 박미경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 묵힌 집된장 가져왔어요. 쌀뜨물에 멸치 육수 내서 청양고추 조금이랑 자기가 좋아하는 바지락은 많이 넣었어요. 민정은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보며 약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남수는 불판 위에 익힌 고기 한 점을 박미경 앞접시에 놓았습니다. 어서 이거 들지. 금방 익네, 그래. 그러자 미경은 불판에 있는 소고기 중 부드러워 보이는 고기 한 점을 집어 강남수 앞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자기도 어서 들어요. 강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한우 등심이라 그런지 엄청 부드럽네. 자기가 구워준 고기라 그런가. 박미경은 고기를 먹으며 민철과 민정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만 먹으니 괜히 미안하네요. 그 말에 민철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두 분이 식사하시는 걸 보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민정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두 분이나 맛있게 드세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저희도 당황스러우니 연락을 미리 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아버지 좋아하는 과일 하나쯤은 사오지 그랬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민정이 눈을 흘기며 박미경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누구한테 훈계해요? 식사를 하던 강남수가 젓가락을 식탁에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직 식사 안 끝났다. 미경 씨 말 틀린 게 하나 없다. 그렇게 말한 남수는 미경과 즐겁게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민철과 민정은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만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식탁 정리가 끝나고 박미경이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강남수도 신문을 한번 털어 접어들고 따라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강남수는 신문을 접어 한쪽에 두고는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리 좀 불편한 거 말고는 밥도 잘 먹고 신문도 잘 본다. 민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력은요? 강남수는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멀쩡해. 너희 어릴 때 일들도 다 기억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남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더 늙기 전에 우리 미경이랑 여행도 다니고 그래 볼까 한다. 민철과 민정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박미경에게 향했습니다. 박미경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기 다리 아프니까 크루즈 여행 어때요? 자기가 사준 명품 가방 들고 크루즈 여행이나 다녀보자고요. 민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민정은 오빠 민철에게 저 여우에게 한마디 하라는 듯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남수와 미경의 팔짱 낀 모습을 보며 민정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그게 농담이에요? 강남수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추억 만들며 지내고 싶다. 민철은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두 남매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이대로 두면 큰일 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철과 민정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남매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치매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이대로 집에 그 여자랑 둘이 있다가 아빠가 치매라도 오면 아주 위험하겠어. 민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아버지는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 차라리 시설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게 나아. 그렇게 남매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또다시 강남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앉자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실버타운 같은 데 가시는 건 어때요? 거기엔 아빠랑 비슷한 나이의 분들도 많아서 적적하지도 않을 거고요. 강남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민철이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자꾸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실버타운에는 프로그램도 많고 건강식도 몇 끼 나오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박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남수 씨 멀쩡히 밥 잘 드시고 신문도 읽고
다리만 조금 불편하시지 산책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갑자기 실버타운에 보내겠다고요? 강남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다 너희 편하자고 나를 갖다 버리려는 소리 아니야? 내 집 두고 내가 왜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해? 내가 외로워서 여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 할애비를 만나든 그게 너희가 결정할 일이냐?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뭘 해줬는데?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생일날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이 용돈 보내는 게 효도냐? 내가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데 너희는 어디 있었어? 민정은 가방에서 실버타운 책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화내지 말고 이것 좀 봐봐. 시설도 좋고 의사도 상주에 있고 음식도 잘 나온대. 아빠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강남수는 실버타운 책자를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내 인생을 갈아서. 너희를 금처럼 키웠는데 늙은 아비 마음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강남수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 소리를 지르던 강남수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강남수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박미경은 그 곁에 앉아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정신이 드세요? 강남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박미경이 숨을 고르며 강남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 연극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요. 민철과 민정은 아버지를 병원에 모신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지러진 거실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옷을 챙기기 위해 안방으로 갔습니다. 늘 그랬듯 아버지의 침실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장롱문을 열어 옷가지를 꺼내다 잠시 멈췄습니다. 장롱 깊숙한 안쪽에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민정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철도 다가와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상자야? 민정은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종이와 작은 물건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중 맨 위에 놓인 낡은 종이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효도 쿠폰. 손바닥만 한 종이에 삐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마 10회권. 한쪽에는 유효기간 겨울 방학까지 장난스러운 날짜가 적혀 있었고 도장 대신 크레파스로 칠한 동그라미가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는 모서리가 해지고 너덜너덜했습니다. 민정이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던 거다. 민정은 쿠폰을 다시 내려놓고 그 아래 물건을 꺼냈습니다. 구멍이 난 등산 양말 한 켤레였습니다. 민정은 양말을 손끝으로 만지다 갑자기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거 오빠가 첫 월급 때 샀던 등산 양말이잖아. 나도 사준 거라 기억해. 민철이 말없이 양말을 받아들었습니다. 새 것처럼 아껴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신은 듯 발바닥 부분이 헤어져 있었고 뒤꿈치에는 여러 번 꿰맨 자국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인데 소중히 간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자 안쪽에는 종이 카네이션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서 아름다움은 사라졌지만 가운데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빠 이거 우리가 만들어 드린 거 아니야? 아빠가 왜 여태? 민철은 상자 속을 더 살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운동회 날 민철이 번호표를 달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뒤에서 2등, 간신히 꼴등은 면했다. 그래도 끝까지 뛰었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 그리고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민정이가 참새 복장을 하고 하계회 연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진 뒤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내 눈에 민정이만 보인다. 공주 같은 내 딸. 민정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철이 억지로 숨을 고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평생 우리만 바라보셨네. 민철은 상자 뚜껑을 닫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하게 간직한 것들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에 심장이 저릿했습니다. 그리고 민철이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야? 민정은 곁으로 다가와 첫 장을 훑어보다가 날짜를 보고 놀랐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노트에는 운동회, 생일, 놀이동산이라는 단어들이 군데군데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담담했지만 기록된 하루들은 치열했습니다. 맨 첫 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차가워진 손을 잡고 다짐했다. 내가 당신 몫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그 뒤로 여러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추운 새벽 시장에 옷을 찌고 다니며 장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집에 돌아와 아침을 차렸다.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동대문 시장으로 나가 길거리에서 옷을 팔았다. 너무 피곤하지만 우리 민철이 민정이가 안아주면 힘이 난다. 열심히 돈을 모아 원단 사업을 시작했다. 더 바빠졌지만 퇴근하면 땀내 나는 옷을 갈아입고 앞치마를 둘렀다. 찬밥보다는 갓 지은 밥을, 라면보다는 계란이라도 하나 더 붙였다. 민철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이들 운동회 날 새벽까지 원단 정리를 하고 집으로 와 김밥을 쌌다. 옆구리가 터진 김밥을 보며 민정이가 웃었다. 민철이는 터진 김밥이 맛있다며 숟가락으로 먹는다. 착한 내 새끼들. 아이들이 놀이동산 가자고 졸랐다. 아이들이 아빠 최고라고 노래를 불러줬다. 피곤한 새벽 출근길에 아이들 노랫말이 귓가에 맴돈다. 아이들이 번갈아 열감기로 아팠다. 밤새 곁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은 바카스 하나 마시고 다시 시장으로 나갔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날. 민철이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 아래에는 조금 더 힘이 들어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이, 민정이. 공부 잘 시키고 대학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시집 장가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까워질수록 글은 점점 적어졌고 아내를 부르는 문장이 잦아졌습니다. 당신이 없는 집에서 나는 많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아이들도 자녀들 낳고 바쁘게 사는 걸 보니 내가 다 뿌듯하다. 그런데 요즘 나는 잊고 있었던 당신만 보고 싶다. 너무 외롭다. 그 문장 앞에서 민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민철은 아버지의 일기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노트의 뒤쪽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짜 연애, 연극의 목적은 아이들이 집에 오게 만드는 것. 연기라도 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혼자 죽을 것 같다는 문장. 민정은 그 종이를 읽고 놀라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철은 말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철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제야 두 남매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연애는 배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낸 신호였다는 것을. 병실에는 낮은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남수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고 박미경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몸도 그렇고요. 강남수는 잠시 미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어설픈 연기 맞춰주느라 고생했네. 그리고 강남수는 결심한 듯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미경 씨 아까 통화할 때 얼핏 들었는데 딸이 졸업반이라 준비할 게 많다면서 괜찮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네. 앞으로도 나 좀 잘 도와달라는 고마움의 표시니 어려워 말고. 박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렇게 회복하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얼른 퇴원해서 집에서 잘 모실게요. 그 대화를 병실 문 밖에서 민정과 민철이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한번 바라본 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기 안 하셔도 돼요. 민정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정말 죄송해요. 강남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속여서 아빠도 미안하다. 그 말에 민정과 민철의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강남수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미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세 사람의 시선이 미경에게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부탁하실 때 처음엔 제가 거절했어요. 자식분들을 속이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버님이 혼자 거실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제가 퇴근 인사를 드렸는데도 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민정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도 아버님은 똑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어요. 아버님, 어젯밤에 잠 안 주무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잠이 안 와, 요즘 하루가 너무 길어서 하시더군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외로울 수 있구만 하고요. 민철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님 생신 다음 날 식탁에 차려드린 음식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전화기만 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식사 안 하셨어요 하고 여쭤보니 입맛이 없는 건지 어디가 고장난 건지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웃으시는데 그게 우는 것 같았어요. 강남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오래 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죠. 그런데 아버님만큼 자식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미경이 민정과 민철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민철이가 초등학생 때 반장 되었다고 퇴근할 때까지 골목길에서 기다렸다네. 민정이가 처음 자전거 탈 때 내가 뒤에서 잡아줬는데 어느새 저렇게 컸나. 하루에도 10번씩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님이 전화하시면 통화가 1분을 넘지 않았어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는 아버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이게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버님이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고 판단했어요. 그게 제가 이 일을 도와드린 이유예요. 병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민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못났어요. 박미경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며칠 뒤 강남수는 퇴원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미경은 이전과 다름없이 극진히 강남수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실에 자식들의 목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와 손자 준후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 마트에서 장 보면서 아버지 장도 같이 봤어요. 그리고 근처에 아구찜 맛집이 있대서 포장해 왔어요. 강남수는 놀란 듯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요.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고요. 저녁 저희와 같이 드세요.
그때 며느리가 앞으로 나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며느리는 민철이 장바구니를 정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강남수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혹시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식사는 잘 하셔야 해요. 며느리는 강남수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미경 씨가 잘 챙겨줘서. 그래도 저희가 가끔 와서 살펴봐야죠. 제가 너무 소홀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사이 손자 준우는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남수가 손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우야, 이리 와봐. 준우가 신이 난 듯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준우. 학교는 재미있니? 네. 오늘 미술 시간에 종이접기 배웠어요. 준우는 가방에서 색종이를 꺼내 강남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비행기 같이 접어요. 강남수는 색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 비행기 많이 접었는데 아직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후가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강남수는 손자와 함께 종이 접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미경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며칠 뒤, 이번엔 민정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다은이 유치원 끝나고 바로 왔어요. 할아버지, 다은이가 강남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남수는 손녀를 안아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왔구나. 많이 컸네. 민정이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오늘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보호사님께 레시피 물어봤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바지락 듬뿍 넣는 거 맞죠? 강남수가 놀라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어떡하고 김서방은? 김서방은 하루 혼자 차려 먹어도 돼요. 오늘은 딸내미의 된장찌개 드셔보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밝았지만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다은이 유치원 행사가 있거든요. 아빠도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다은이가 할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대요. 강남수는 손녀를 안은 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퇴근을 위해 집 밖으로 나선 박미경 앞에 민정과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민철도 이어 말했습니다. 보호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도 있고, 저희가 성의 표시를 좀 하고 싶어요. 박미경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들었어요. 따님이 패션 디자인 쪽으로 취업 준비한다면서요? 저희 아버지 예전 원단 사업으로 디자인이나 의류 쪽에 아시는 분이 좀 있으세요. 좋은 자리 한번 알아봐 드리고 싶어요. 박미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자 민정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지 말벗도 해주시고 살뜰히 챙겨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회사 소개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따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편하게 물어보세요. 미경이 민정의 손을 포개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주신다면 정말 고마워요. 저희 딸에게 한번 말해 볼게요. 민철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사님, 저희가 아버지한테 잘하는 방법 앞으로도 가르쳐 주세요. 저희 아직 많이 서툴러서요. 미경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벌써 잘하고 계세요.
아버님이 요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아침에 출근하면 주말에 민철이가 왔었어. 민정이가 찌개도 끓여줬어. 그 얘기만 하세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더라고요. 민정의 눈가가 또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과 민철은 강남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하루에 한 번 전화 꼭 드릴게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말에 모여 음식도 해 먹고요. 강남수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오기만 해도 좋다. 밥은 시켜 먹어도 되고 그냥 너희 목소리 듣는 것도 좋다. 민정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철도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강남수는 두 자식의 손을 꼭 잡은 채 작게 웃었습니다. 강남수는 생각했습니다. 내 처음이자 마지막 연극이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었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로 강남수의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스토리 프린스